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TV 플랜링스입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다녀온 큐슈 텐덤 자전거 여행 이야기 마지막 편입니다. 아소를 떠나 후쿠오카에서 이틀을 보내고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아소라의 깔끔한 느낌을 뒤로하고 후쿠오카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오늘은 어제 오이타에서 아소까지 타고 온 큐슈 횡단 특급 열차를 타고 구마모토까지 가서 신칸센으로 갈아타고 후쿠오카까지 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낸 게스트하우스 아소라에는 우리 외에도 2명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어제 체크인 할 때부터 주방 앞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독일 아가씨와 어제 오후 늦게 투숙한 일본인 아가씨가 우리를 제외한 투숙객의 전부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투숙객은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식사를 준비해서 먹습니다. 숙소에서는 즉석 카레와 컵라면, 햇반 등을 팔았습니다. 세탁기 사용료 100엔, 햇반 하나에 100엔 등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어제 남겨놓은 흑소를 구워서 햇반에 카레를 곁들여 야채와 함께 먹었습니다. 아소라 주인 아주머니와 기념 촬영을 하고 기차역을 향해 출발합니다. 기차역에 도착하여 숙련된 솜씨로 텐덤을 포장하고 개찰구를 통과하여 짐을 정리하고 나니 게스트하우스에 있던 독일 아가씨가 커다란 가방을 메고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키가 1m 85라는 독일 아가씨는 우리가 기차에 탑승할 때 짐 옮기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연락하라고 했더니 우리에게도 뮌헨에 오면 연락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큐슈 횡단 특급 열차 탑승 기념으로 스탬프도 찍어주고 사진도 촬영해주며 기념 사탕도 하나 주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재미있는 이벤트입니다. 동그란 분지 형태인 아소는 구마모토를 향하는 서쪽 부분이 2차 화산 활동으로 뚫어져 있어서 그쪽을 통해 구마모토로 가는 기찻길과 국도가 지나갑니다. 급경사 구간은 기차가 정지했다가 뒤로 가고 다시 앞으로 가는 방법으로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강원도에도 이렇게 운행하는 기찻길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초 계획은 구마모토에 도착해서 저녁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구마모토 성과 시내를 돌아보는 거였는데 자전거를 한 번 더 조립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후쿠오카에서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서 바로 신칸센으로 갈아타서 후쿠오카를 향했습니다. 구마모토역에 내려서 승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신칸센 후쿠오카라고 얘기하니 12번 트랙으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12번 트랙에 도착하여 기차의 어느 칸이 자유석인지 확인했습니다. 프리패스 티켓을 가진 사람이 지정석을 받지 않으면 자유석에 탑승해야 합니다. 신칸센 열차 사이 통로에 텐덤 자전거를 놔두고 패니어만 가지고 객실로 들어왔습니다. 자유석이 거의 만실이라 우리는 앞뒤로 떨어진 좌석에 떨어져 앉았습니다. 구마모토에 12시 8분에 도착해서 12시 28분에 신칸센을 타고 후쿠오카에 30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후쿠오카의 하카다역은 한 번 와보았기 때문에 훨씬 여유롭습니다. 처음 후쿠오카에 오던 날 한 번 지나갔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하카다역 3층에 내리면 3층에서 1층으로 직접 가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2층에서 한번 갈아타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월요일날 한참 헤맸습니다. 기차역 건물 바깥편 한적한 장소에서 텐덤을 펴고 출발 준비를 합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확인하여 숙소를 찾아갑니다. 오늘과 내일의 숙소는 로뎀 하우스입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4번 정도 위치를 확인해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시간이 3시라서 방은 배정받지 못하고 편의시설의 위치와 생활 안내 설명만 듣고 짐을 보관시킨 후 딸이 부탁한 만화 캐릭터 피규어를 사기 위해서 쇼핑센터로 갑니다. 마침 로뎀하우스 사장님이 한국 사람이어서 어디 가서 살 수 있냐고 자세히 물어보니 요도바시 카메라라는 대형 쇼핑센터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고 위치를 확인하여 출발했습니다.
쇼핑을 하려면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다가 파킹해야 합니다. 일본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카다역 지하 자전거 주차장에 텐덤을 끌고 내려갑니다. 지하 주차장 게이트에 도착하니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자전거는 안 된다고 하는데 도통 말이 통하지 않아서 왜 안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말은 안 통하고 앞에서 자전거를 주차하던 젊은 청년이 영어 단어를 나열하며 관리자 아저씨들이 하는 말을 통역합니다. 문제는 텐덤이 길고 자전거 주차대 간격이 좁아서 텐덤 자전거는 주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벽 쪽에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대신에 2블럭 떨어진 곳에 텐덤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돌아 나옵니다. 올라가는 계단 옆에 자전거를 올려놓는 컨베어 벨트가 있어서 그 위에 자전거를 올려놓으니 힘들이지 않고 잘 올라갑니다. 노약자도 자전거를 끌고 지하에서 올라오기 쉽도록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컨베어 벨트에 자전거를 올려서 끌고 올라가는 요령이 있습니다. 컨베어 벨트에 자전거가 올라면 앞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전거가 컨베어 벨트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몇 번 해보니 잘 되더군요. 텐덤을 주차하는 주차장도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위에는 공원이었고 아래는 자전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가본 2곳 주차장 모두 관리하시는 분들은 모두 할아버지들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인 정년을 지난 노인분들의 일거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가면 주차 티켓이 발급됩니다. 주차장에 따라 무료 주차 시간이 달라집니다. 제가 들어갔던 주차장 중에는 3시간까지 무료, 5시간까지 무료인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초과하면 100엔 정도 냅니다. 자전거를 찾아갈 때 주차 티켓의 QR코드를 요금 내는 기계에 읽히면 무료 요금일 경우 곧바로 출차 티켓이 나오고 무료 주차 시간이 지나면 요금을 투입해야 출차 티켓이 나옵니다. 주차장 게이트에 출차 티켓을 넣으면 게이트가 오픈되어 자전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할아버지들이 옆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다음날 백화점 구경을 위해 자전거를 보관했던 캐너시티의 자전거 주차장은 건물 2층에 있었고 무료 주차 시간은 5시간이었습니다. 후쿠오카에 있던 이틀 동안은 주로 대형 상점과 백화점을 구경했습니다. 후쿠오카의 텐진 지구에는 백화점 건물이 여러 채 밀집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다녀도 다 구경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오면 우리 부부의 체력이 역전되는 순간이 옵니다. 쇼핑센터에서 아내는 한없는 지구력을 발산하고 저희 체력은 곧 방전됩니다. 저는 뒤에만 있으면 의자에 앉고 아내는 어디서 힘이 솟는지 원기 충천입니다. 결국 저는 저렇게 됐습니다. 다음날 하루 종일을 더 그렇게 보내고 로뎀 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더 자니 귀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숙소를 출발하여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카멜리아 프론트에서 승선수속을 마치고 자전거를 탁송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대를 통과하면 면세구역이 있습니다. 면세구역에서 잠시 머무르다 승선합니다. 배는 12시에 출항했습니다. 부산항에 입항 후 귀국 수속은 일본 갈 때보다 한결 간단합니다. 입국 수속장 한켠에 자전거가 미리 와 있습니다. 자전거에 짐을 싣고 여객선 터미널을 나와 부산역으로 이동해서 KTX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늦게 집에 도착하니 집 앞에 진치고 기다리는 길고양이들과 야속한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앵무새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자전거 여행이라 쇼핑을 절제했지만 이럭저럭 짐 무게가 10kg이나 늘었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한 해외 자전거 여행을 텐덤으로 했습니다.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이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최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여행도 있겠지만 계획이 맞지 않으면 돌아가면 됩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다녀온 여행입니다. 자전거를 둘이 타고 갔다 와서 더 뜻깊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